네, 안녕하세요 3반 여러분. 재미있는 국어 시간이 다시 왔습니다. 그러면 다들 학습지와 교과서 모두 펼쳐주시고 수업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들 학습지와 교과서 다 준비된 것 같으니까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수업을 시작하기 앞서 일단 저번 시간까지 어디까지 배웠는지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일단 우리는 여기 보듯이 통일성 있는 글쓰기라는 소단원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글쓰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 먼저 배웠고, 그 이후에는 실제로 글쓰기 과정에 맞춰서 글을 써보는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실제로 글을 써봤죠? 한번 대답해 줄 친구가 있나요? 네. 뒤에 민수가 손을 들어줬는데요. 네. 민수가 대답한 것처럼 우리는 저번 시간까지 자료를 열심히 수집했죠. 계획도 해보고 실제로 자료를 수집해서 글쓰기 과정에 따르면 내용 생성하기 단계까지의 수업이 진행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 개요를 작성하는 수업을 진행을 할 것인데요. 네,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여기 준비한 자료를 먼저 확인해 볼까요? 여기 보면 가와 나의 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글을 얼마 안 되니까 한 1분만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네, 다 읽어봤죠? 이 가와 나의 주제는 어때요? 네, 두 가지의 글은 같은 스포츠라는 글을 가지고 쓴 글입니다. 근데 느낌이 어떠나요? 이 글을 읽고 일단 간단하게 자신의 느낌을 밝혀볼 친구가 있나요? 네, 민지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네, 민지가 가 글은 되게 읽기도 쉬웠다고 한 반면에 나 글은 뭔가 너무 글이 복잡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이 가 글과 나의 글에서 사용된 내용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똑같다고 답을 해줬는데요. 네, 맞아요. 이 가랑 나는 모두 똑같은 주제와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쓴 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두 느꼈겠지만 가 글은 되게 깔끔한 글이라고 생각되는 반면에 이 두 번째 나 글은 되게 분명히 같은 거를 갖고 쓴 글인데 왜 이 글은 되게 읽기가 어려웠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바로 개요 작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개요 작성인데,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글은 개요를 작성해놓고 쓴 글이고, 두 번째 글은 이 글을 쓴 사람이 개요를 작성을 하지 않고 글을 썼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도 선생님이랑 개요 작성에 관련된 경험을 얘기해 줄까 하는데, 선생님이 또 국어 선생님이다 보니까 글을 쓸 기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분량이 긴 글을 쓸 기회가 많았는데, 보통의 경우 선생님도 이런 개요를 작성을 하고 글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너무 급한 마음에 개요를 그냥 건너뛰고 바로 글을 작성을 해보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글을 작성했는데, 글을 작성해놓고 보니까 글이 너무너무 엉망이어가지고 오히려 글을 다시 고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됐어요. 그것처럼 이 개요란 거는 글쓰기 단계, 어떻게 보면 마지막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쓰기 단계 마지막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이 개요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그 다음 글이 앞서 이렇게 살펴봤던 자료처럼 깔끔하지 못하고 되게 통일성이 없는 그런 글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개요를 작성해보지 않아서 나오는 어려움이나 아니면 꼭 글이 아니더라도 준비가 부족했을 때 그런 생겼던 어려움에 대해서 혹시 친구들에게 발표해줄 친구가 있나요? 네, 뒤에 여기 경민이가 손을 들어줬는데 한 번 발표를 해주세요. 네, 경민이는 이 태권도 학원을 다닐 때 태권도에서 발표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발표하는 그런 대회 때 준비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잘 될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그런 자신감 때문에 준비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결국 그런 대회 때 실수를 했다는 그런 경험을 얘기해 줬어요. 네, 이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글쓰기 자료를 열심히 수집하고 이렇게 모아놨더라도 마지막 과정인 이 개요를 제대로 작성을 해놓지 않으면 이 준비했던 거 가지고 제대로 글을 쓰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개요 작성하기 수업을 다들 열심히 해줘가지고 통일성 있는 그런 글을 잘 작성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학습 목표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학습 목표 선생님이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1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 둘, 셋. 개요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 2번 통일성을 고려하여 개요를 작성할 수 있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학습 목표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할 건데 다 같이 이제 학습지를 펼쳐볼까요? 네, 학습지를 펼쳐보면은 여기 활동 1 우선 개요의 적절성 판단하기라는 활동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학습 목표 1번 개요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이 학습 목표에 맞춰서 학습 활동 1 개요의 적절성 판단하기 활동을 먼저 같이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 활동은 모둠 활동으로 진행되니까 모두 이제 책상을 움직여가지고 모둠을 구성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개요를 작성하는 활동을 할 건데 왜 이 활동 1번에 이런 개요의 적절성 판단하기 활동을 먼저 넣었냐면 이렇게 개요의 적절성을 먼저 같이 한번 판단해 보면 그 뒤에 여러분이 직접 개요를 작성할 때 훨씬 편하게 개요를 작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 활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학습지를 보면은 여기 선생님이 예시 개요를 넣어놨죠. 이 예시 개요를 판단해보는 활동을 할 건데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개요를 판단하라고 시키면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개요의 적절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요의 적절성을 어떻게 개요를 보고 이게 적절하게 개요가 작성되어 있는지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준은 바로 개요의 흐름이 일관적인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 흐름이 일관적이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숫자를 셀 때 1, 2, 3, 4, 5, 6, 7이라고 세면 되게 자연스러운데 만약에 1, 2, 4, 3, 5, 6, 7이라고 셌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죠. 흐름상 1, 2, 3, 4가 와야 될 것 같은데 4, 3이라고 보면은 우리가 숫자를 셀 때 이상한 느낌을 받듯이 글 혹은 그 개요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5문단, 6문단 이렇게 문단이 진행될수록 그 흐름이 일반적이어야 이상한 느낌을 안 받는데 만약에 그 개요를 봤는데 여기서 문단이 뭔가 잘못 구성된 것 같다 라고 느끼면 그거는 일관적이지 못한 개요이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 기준은 바로 화제 개요와 문장 개요가 적절히 대응하나 이겁니다. 여기서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이 화제라는 거는 화제, 그러니까 키워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그거를 바탕으로 개요를 짠 거고 여기서 문장은 또 이거에 맞는 핵심 문장이어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화제, 그러니까 지금 이 문단에서 쓰려고 하는 화제가 우리 학교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 맞는 문장 개요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 학교는 땡땡땡이다 라는 문장 개요가 따라 나와야겠죠. 근데 우리 학교라는 화제 개요에 대해서 옆에 학교는 땡땡땡이다 이런 문장 개요가 있으면 어떨까요? 이러면 잘못된 거겠죠. 이러면 통일성을 지키지 못하는 개요니까 이 개요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정이 필요하겠고 또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바로 불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줘야 됩니다. 불필요한 내용이란 뭐 쉽겠죠? 당연히 이것도 앞에 나왔던 예시를 사용해 주면은 그런 비슷하게 스포츠에 관한 글을 쓰려고 하는데 그럼 개요도 당연히 그런 스포츠에 관련된 개요로 다 구성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개요를 작성하는데 스포츠에 관해 쓰다가 마지막이나 아니면 중간에 뭐 음식에 대한 그런 개요가 구성되어 있다면 그거는 적절한 개요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알려준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 모든끼리 한번 이 학습지에 있는 개요를 판단해보는 활동을 진행해보려 합니다. 선생님이 그러면 10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지금부터 학습지를 모든끼리 한번 채워보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10분이 모두 다 지났는데요. 네, 선생님 보니까 모든 학생들이 잘 활동에 임해준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어떤 모듬이 그러면 먼저 한번 발표를 해볼까요? 아까 보니까 3모듬이 되게 열심히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이던데 3모듬에서 이 학습지의 개요에서 틀린 점을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3모듬에서는 이 3문단과 5문단 여기 있는 장점과 단점이 약간 이상하다고 발표를 해주었는데요. 그렇다면 3모듬에서는 왜 이 3문단과 5문단의 개요가 이상하다고 판단을 해줬나요? 여기 선생님이 아까 적었던 이 기준이랑 관련지어서 발표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3모듬에서는 이 3문단과 5문단의 개요의 내용이 이 1번 기준인 흐름이 일관적이지 못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학습지에서 보면 이 3문단에서는 고려중학교의 장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5문단에는 고려중학교의 단점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 사이에는 4문단에서 뭐가 나오죠? 고려중학교의 시설이 나와서 장점과 단점 사이에 이상한 게 껴있죠. 그래서 잘 찾아줬고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은 만약에 등장한다면 같이 등장을 해야겠죠. 사이에 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 개요가 수정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발표를 굉장히 잘해준 3조 칭찬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로 틀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가 발표를 해볼까요? 저기 4조가 손에 들어오는데 4조에서는 어떤 부분이 틀렸다고 찾아냈나요? 4조에서는 6문단이 틀렸다고 찾아내줬어요. 그럼 이번에 또 선생님 다시 물어볼게요. 6문단이 틀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기준에 어떤 기준 때문에 6문단이 틀렸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4조에서는 6문단이 여기 이 불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6문단이 틀렸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학습지를 봐볼까요? 네, 6문단 보면 고려 고등학교의 장점 해가지고 딱 봐도 이상하죠. 2, 3, 4, 5문단에서 모두 고려 중학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6문단에서 고려 고등학교가 나와요. 이거는 이 개요에서 중학교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혼자서 고등학교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불필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서 잘 찾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조 발표 수고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잘못된 점이 남았는데 어떤 점을 발표를 해볼까요? 네,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한번 1조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줄까요? 1조에서는 2문단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정확히 이유를 모르겠다고 해요. 그럼 한번 우리 다 같이 생각을 해볼까요? 2문단 보면은 화제 개요는 뭐죠? 고려 중학교의 역사. 네, 여기까지는 별로 이상한 게 없죠? 근데 문장 개요를 같이 살펴볼까요? 고려 중학교는 역사적으로 유명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 라는 건데요. 여러분도 뭔가 약간 이상한 느낌을 느끼셨죠? 이게 뭐냐면 이거는 여기 2번에 있는 화제 개요와 문장 개요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된 건데 왜 연결이 안 됐냐 하면 분명히 여기 화제 개요에 역사라는 단어가 나오고 문장 개요에도 역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과연
고려중학교 역사에 대한 핵심 내용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고려중학교의 역사에 대한 핵심 내용이라 하려면 고려중학교 역사는 뭐 되게 깊다. 뭐 1900 몇 년에 개교를 했다. 이런 내용이 핵심 내용이지 역사적으로 유명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 이거는 이 문단에는 나올 수 있어도 여기 이 문장 개요라는 이 한 문장짜리 개요에 작성하는 이 핵심 문장에는 포함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점들이 개요에서 잘못된 정리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준 것처럼 고칠 수 있다고 고쳐야 적절한 개요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학습활동 1에서 개요의 적절성 판단하기 활동을 마쳤고 앞으로 여러분들 개요를 확인한다면 이 개요가 통일성에 맞게 잘 적절하게 작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할 수 있겠죠? 네. 많은 학생들이 다들 끄덕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활동은 이 통일성을 고려하여 개요를 작성할 수 있다. 이 학습 목표에 맞춘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개요를 작성하는 활동입니다. 그럼 이 개요를 작성할 때는 일단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까지 했던 자료조사 자료가 필요하겠죠. 그것도 한 개 꺼내시고 다시 한번 개요를 작성할 때 이제 선생님이 시간을 줄 건데 개요를 작성할 때 고려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갑시다. 우리가 잘못된 개요에서 이 세 가지 기준에 맞춰서 수정할 부분을 찾아낸 것처럼 여러분들의 개요에는 이런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적절하게 작성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개요를 작성할 때 이 개요의 내 개요의 흐름이 일반적인가, 그리고 내 개요의 화제 개요와 문장 개요가 잘 연결이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내 개요를 작성해 봤더니 불필요한 내용이 혹시 있지는 않은가, 이런 세 가지 요소를 잘 고려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개요를 작성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선생님이 개요 작성 칸을 총 가운데 5문단을 이제 비워놨어요. 처음에 화제 제시와 마지막에 내용 정리라는 칸을 빼고 5칸이 있는데 이 5칸은 꼭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선생님이 일단 넉넉하게 만들어놨고 자신이 쓰려고 하는 글과 그 주제에 그 자료에 맞게 적절히 조절해가면서 빈 칸을 놔둬도 되니까 그 사이에 내용을 구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15분을 줄 테니까 스스로 한번 개요를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지수는 왜 지금 왜 개요를 작성 안 하고 가만히 있나요? 저번 시간 자료조사 자료를 안 갖고 왔다고요? 그러면 짝 민철이한테 오늘 하루만 같이 저번 시간 민철이의 자료를 같이 보고 개요를 작성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지수는 다음 시간까지 꼭 자신의 지수의 자료조사 자료를 가지고 스스로의 개요를 다시 작성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네, 다음 시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15분이 벌써 지났는데요.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한 학생이 있나요? 네,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2명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2명이 앞에서 자신의 개요를 칠판에 한번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혹시 자신의 개요를 발표해보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손을 들어주세요. 네, 뒤에 형주. 네, 형주 나오고, 그럼 한 명 더. 네, 순욱이 좋아요. 네, 형주랑 순욱이 나와가지고, 한번 선생님이 시간을 줄 테니까, 형주는 여기다가, 순욱이는 여기다가, 개요를 작성해 봅시다. 네, 다 작성했으면 들어가도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먼저 형주의 개요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형주의 개요가 어떤 거 같나요? 네, 뭐 그냥 잘 썼다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친구가 많은데, 그러면 한번 강훈이가 한번 형주의 글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아니면 다 괜찮게 작성됐는지 한번 발표를 해볼까요? 네, 강훈이는 개요가 잘 작성된 것 같다고 대답을 해줬는데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기준에 맞게 진짜 개요가 잘 작성됐는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형주의 개요. 일단 그러면 흐름이 일관적인지부터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흐름이 일관적인 것 같나요? 네, 다들 흐름이 일관적인 것 같죠? 그리고 그러면 화제 개요와 문장 개요가 잘 연결되는지는 어떤가요? 네, 이것도 다들 그렇다고 생각을 하나요?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내용은 혹시 있을까요? 네, 다들 반응을 보니까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선생님이 봐도 이 형주는 개요를 되게 많이 작성해 본 것처럼 잘 작성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그럼 잘 작성한 형주한테 박수 한번 쳐주도록 하고, 네, 그 다음에 순우기의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우기의 개요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잘 작성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흐름이 일관적인지에 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순우기의 개요가 흐름이 일관적으로 잘 작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나요? 누가 한번 대답을 할까요? 그러면 정민이 순우기의 글이 흐름이 일관적으로 잘 작성이 되어 있는 것 같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흐름 보면은 1문단부터 6문단까지 순우기 쓰려고 하는 주제에 잘 흐름이 일치하죠. 그렇다면 두 번째, 화제 개요와 문장 개요가 잘 연결되어 있나요? 여기서는 몇몇 학생이 약간 고개를 젓는 모습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민정이가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할까요? 민정이가 이 문단에서 화제 개요와 문장 개요가 잘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순우기에 이 문단에 있는 문장 개요와 화제 개요와 문장 개요를 한번 살펴볼까요? 순우기는 이 문단의 문장 개요를 화제 개요를 미세먼지의 심각성이라고 작성을 했고, 문장 개요를 미세먼지는 중국으로부터 발생한다 라고 작성을 해줬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게 잘 연결이 안 된다고 이렇게 민정이가 생각을 했네요. 혹시 다른 친구들도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고개를 끄덕거려 줬는데, 네, 혹시 순우기도 혹시 동의를 할 수 있나요? 네, 순우기도 동의를 하는 것처럼 이거는 미세먼지 심각성이라는 그런 화제에 조금 안 맞는 느낌이 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꿔주면 좋을까요? 네, 이 심각성이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미세먼지는 얼마만큼 심각하다. 이게 이 화제 개요에 맞는 적절한 문장 개요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불필요한 내용 또 봤는데 없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순우기는 이 정도 수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순우기도 어쨌든 개요를 잘 작성하고 멋지게 발표해줬으니까 박수 한번 쳐주도록 하고,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동안 첫 번째 개요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활동, 그리고 두 번째 개요를 직접 작성해보는 활동까지 무사히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개요를 보면은 이게 개요를 적절한지도 판단할 수 있겠고, 그리고 실제로 글을 쓰기 전에도 개요를 멋지게 통일성 있게 적절하게 잘 작성할 수 있겠죠? 네, 좋아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작성한 개요를 바탕으로 실제로 글을 쓰는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네, 정말 재밌겠죠?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 테니까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